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는 장밋빛으로 물든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다른 숲과 달리 사계절 내내 장미가 만발해 있었고, 이로 인해 먼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숲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 한가운데에는 장미 여왕이라 불리는 마법의 장미가 있었고, 이 장미가 바로 숲 전체의 장미를 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무나 그 장미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장미 여왕을 보고 그 힘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죠. 숲 위쪽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 마리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지요. 어느 날 마리엘은 장밋빛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장미 여왕을 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마리엘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사방에서 풍겨오는 장미의 향기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 모양의 장미들이 마리엘을 환영하듯 살랑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던 마리엘은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숲의 중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커다란 장미 한 송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다른 장미들과는 차원이 다른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마리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매료된 듯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미가 말없이도 마리엘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오, 순수한 자여,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비밀을 알 것이다. 그러고는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며 장미가 환하게 빛났고, 마침내 장미는 작고 아름다운 모습의 요정으로 변했습니다. 그 장미 요정은 마리엘에게 갇힌 마법을 풀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숲에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숲이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에 의해 장미가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리엘은 숲 전체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함과 선한 마음이 이어져야 장밋빛 숲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리엘은 매일 숲을 방문하며 사람들에게 숲의 비밀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숲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숲에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장밋빛 숲은 언제나처럼 향기롭게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밋빛 숲은 프랑스 전역의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며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리엘은 훗날 마을을 넘어 장미마을의 여왕으로 존경받으며 사랑받았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세상에 장미처럼 아름다운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중심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작은 오두막의 장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음악을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바이올린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죠. 그 바이올린은 다른 악기와 달리 장이 연주를 할 때마다 마법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작은 회색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아주 홀쭉했고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은 친절하게 고양이를 데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따뜻한 우유를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장은 마법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오두막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 고양이는 우아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장은 고양이의 춤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음악이 멈출 때까지 고양이는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고양이의 춤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장은 빠르게 고양이에 대해 소문을 퍼뜨렸고, 곧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장은 고양이와의 공연을 통해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연주하는 날이면 무언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치며 고양이가 춤출 때마다 방 안의 모든 식물들이 더 푸르게 변하고, 가진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심지어 아픈 사람들도 조금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과 고양이의 공연은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치유와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마을에 사는 부유한 상인이 장을 찾아와 자신만을 위해 연주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인은 많은 돈을 제안했지만 장은 공연은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상인은 장의 바이올린을 훔치려 했지만 고양이가 그를 멈추고 장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장과 고양이는 마을을 떠나 깊은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사람들을 위해 연주를 했고, 장의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장은 그의 바이올린이 진정한 마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양이는 어디론가 떠났지만 장은 여전히 숲속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공연도 했습니다. 결국 장은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와 음악은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의 바이올린과 고양이의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농장을 가진 장과 그의 아내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작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장이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고 초록색의 요정이 나무 뿌리에
갇혀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 어머,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그렇게 갇히게 되었나요? 요정, 아, 착한 농부여. 나는 이 숲에 사는 요정입니다. 나무 뿌리에 실수로 발이 미끄러져 갇히고 말았답니다. 나를 풀어준다면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장,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인은 요정을 나무 뿌리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요정은 그의 말대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은 아내 마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리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장은 요정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는 배가 고파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고 장에게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마리, 지금 소시지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바로 그 순간 커다란 소시지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과 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렇게 어이없이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장, 안 돼. 이렇게 소원을 쓸 수는 없어. 마리는 겁을 집어잡았고 충격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런 소시지가 원망스러워 소리가 나지 않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리,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소시지가 당신 코에 붙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시지가 장의 코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헛되이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장, 이제 남은 소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더 이상 실수할 수 없어. 결국 남은 소원은 장의 코에서 소시지를 떼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과 다름없이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비록 소원을 얻는 기회는 사라졌지만 장과 마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마리, 꼭 큰 부자일 필요는 없구나. 우리가 함께 있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야. 장, 맞아. 이제부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거야. 이렇게 장과 마리는 전처럼 소박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며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에 있는 작고 푸르른 연못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었다. 이 연못은 마법의 힘을 가진 곳으로 특히 개구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곳의 중심에는 빛나는 백합꽃이 매년 봄이 되면 피어났고 그 꽃은 연못의 마법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졌다. 작은 개구리 페르디난드는 다른 개구리들보다 더 모험을 꿈꾸는 개구리였다. 그는 항상 연못의 경계를 넘어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지만 어른들은 그에게 연못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연못 바깥에는 거대한 새와 민첩한 여우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디난드는 우연히 연못 속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연못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고대의 비밀로 그것을 찾아내는 자는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페르디난드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친구들과 함께 탐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인 루이와 클레어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셋은 밤이 되어 최적의 시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연못의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그들은 수많은 수초를 지나고 졸졸 흐르는 작은 물길을 따라가면서 마침내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황금빛의 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중앙에는 빛나고 있는 고대의 돌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그 글자는 오래전의 것을 읽을 수 있는 개구리들만 해독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문구였다. 루이가 비문을 해독하자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를 바쳐 소원을 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셋은 고민에 빠졌다. 소원은 매력적이었지만 그 기억을 잃는다는 위험도 따랐다. 페르디난드는 잠시 생각한 끝에 그의 용기를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인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포기하고 소원을 빌었다. 그의 소원은 바로 친구들과 연못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다. 그 순간 연못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으며 백합꽃은 더욱더 밝게 빛나며 연못에 모든 생명을 포용했다. 그날 이후 연못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고 페르디난드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 덕분에 연못의 전설이 되었다. 그들은 연못에서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연못을 찾아오는 모든 생명들에게 경고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